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벌써 2026년도 3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학기 초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과 1년을 함께 생활해야겠죠. 이렇게 낯선 상황에서 혹시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2025년과 다르게 2026년에는 어떤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는 지침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용도 조금씩 바뀌는데요. 올해도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폭력을 신고했을 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즉시 분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6년에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확인서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피해 학생 측에서는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서 중간에 녹색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학교장이 학교 폭력을 인지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학교 폭력 신고 초기에 피해 학생을 우선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시 분리는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가해자와 분리를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인서를 피해 학생으로부터 받아야죠. 그래서 피해 학생으로서는 꼭 반드시 이러한 확인서를 통해서 즉시 분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확인서 밑에 날짜랑 서명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즉시 분리와 관련해서 바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분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분리하지 않습니다. 또 가해자 또는 피해 학생이 학교 안전법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방학과 같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즉시 분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즉시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이번에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모 상자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 제13조의 2 제1항이라는 것은 바로 학교장 자체 해결을 의미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4가지 요건이 바로 네모 상자 안에 있는 요건입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에는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진단서를 발급했더라도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줍니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고 넷째,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안이 경미하면 피해 학생이 즉시 분리를 요청해도 학교에서는 즉시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핏 보면 피해 학생에게 좀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즉시 분리 제도가 도입될 때 피해 학생의 신고만으로 가해 학생이 분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많았고 너무 가벼운 사안인데 가해 학생을 7일이나 다른 교실로 이동시키는 건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여러 사정을 판단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가벼운 사안일 때는 즉시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학교 폭력이 신고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학교 폭력 신고가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학교 폭력 조치가 나온 경우 도대체 가해 학생 조치를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의견이 나뉘었고 명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정리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학폭을 신고한 학교도 아니고 조치 결정이 나왔을 때의 학교도 아니죠. 학폭위를 개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학교가 만약에 중학교라면 중학교 생기부에 고등학교라면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졸업과 방학이 겹치면 사안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야 뒤늦게 학폭위가 개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생기부에 조치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2026년 가이드북에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 학폭 신고를 해서 해당 중학교에서 학폭위를 개최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지원청에 보냈고 이후에 사안 조사가 늦어져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폭위가 열려서 4호 이상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를
받았다면 중학교 생기부에 기재를 하고 대신 고등학교에서 이행을 하도록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4호 사회봉사 조치를 받았다면 중학교 생기부에 4호 사회봉사를 기재하고 고등학교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학폭 신고를 했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해서 고등학교에서 학폭위 개최 공문을 보냈다면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재가 되겠죠. 이처럼 개최 공문을 어느 학교에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생기부 기재 학교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에 바뀌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지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된 제도가 더 복잡해지고 고등학교 입시 또 대학교 입시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침부터 잘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